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좀 뉴스를 짧게 읽어서 다른 영상을 하나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블로그 와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내용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겁니다. 부동산 지수로 알아보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부동산 지수라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실거래가가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 사이트 이런 데 접수가 되면 이제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늘었네 줄었네를 본다든가, 거래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시세가 올랐다 떨어졌다를 볼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KB 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에 이제 KB 부동산에서 부동산 지역 중개업소들로부터 이 아파트는 얼마 올랐어요, 얼마 호가가 떨어졌어요, 얼마 올라서 거래됐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시세 조사표에 의뢰해서 가격을 뭐 분석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직접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타나면 뭐 언론에서 받아서 그 지표를 가지고 올랐네 떨어졌네, 뭐 시장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럼 이 부동산 지수는 뭐냐면 간접 지표입니다. 어떤 간접 지표냐면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들어오는 회원들의 어떤 행태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한번 이제 보는 하나의 간접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단순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면 부동산 시장에 열기가 있는 거다. 사람들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오지 않고 더 이상 찾아주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다. 관심이 식은 거다. 단순히 그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는 하나의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었냐, 왜 이 글을 썼냐 하면 북카페 회원이 이런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역시 요새 글이 급감하네요. 그러니까 글이 되게 줄어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글이 줄고 트래픽이 줄면서 하락하는 어떤 모양새를 좀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한번 저는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큰 커뮤니티의 운영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카페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분들 같은 경우야 글이 내가 관심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큰 흐름을 느끼시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북카페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글이 줄었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글이 줄지 않았거든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제일 팽창했던 시절에 봤을 때에 비해서 한 2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이제까지 부동산 찬바람 불면 말 그대로 추워지면 부동산 시장 관심이 떨어지면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 줄고 카페 안에 글도 줄어들면서 갈등도 줄어들고 뭐 어떤 이런 구조였는데, 생각보다 그게 여전히 많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하루에 800개 이상의 글이 새로 쓰여졌고요, 800명 이상의 회원이 새로 가입했고요, 댓글이 10,000개가 넘었거든요. 제가 어제 통계를 밤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 글을 보고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보세요. 일간현황 10월 30일 어제죠. 조회수가 2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200만 조회수면 그러니까 200만 번 이상의 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하루 작성된 글이 822개입니다. 822개의 글이 작성됐으면 얼마나 이게 많은 거예요. 822개면. 그리고 하루에 807명이 가입했고, 댓글이 12,500개. 그리고 글 읽고서 이거 좋아요 라고 찍어주신 분이 2,336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트래픽이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 표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30일이 이 정도 수치죠. 28일, 29일보다 늘어났는데 28일, 29일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주말이라서 그래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줄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되면 사람이 많았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 30일의 이 수치를 쭉 보면 23, 4, 5일 이때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긴 하지만 뭐 16일에서 20일 사이 이때보다는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 뭐 고덕 아르테온이니, 뭐 사가덕 센트럴 아이파크니, 아니면 뭐 이편한 세상,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 같은 이런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많은 회원들이 최근에 카페를 보시지 않았나, 트래픽이 좀 늘어난 이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23, 4, 5일날 되게 많았죠. 이때 이게 많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24일날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무슨 정보 얻을 게 없나 싶어서 회원들이 궁금해서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동산 지수를 계속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겨울철에는 트래픽이 줄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핫한 봄, 가을에는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들을 보여오곤 했었는데 사실 지난 2, 3년간은 약간 좀 달랐습니다. 어떤 모양새였냐면 2015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스터디 카페 자체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그래프 오르듯이 부동산 카페도 뭐 겨울이고 뭐 상관없이 계속 방문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렇게 늘어나는 형태였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달랐습니다. 이게 작년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계속 제가 2015년도는 계속 연말 상관없이 여기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오르다가 2016년 2월부터 해서 2017년 1월까지 그래프를 봤는데 작년에도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다가 어땠어요? 10월 달에 피크를 찍고 10월 달에 340만, 한 달에 340만 명이 오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꺾였습니다.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꺾였어요. 왜 꺾였어요? 아시겠지만 2016년 11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11.3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예. 대책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완화책만 보다가 규제책을 처음 만났고요. 사실 부동산 투자를 지금 뭐 오랫동안 해오신 분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지금 부동산 사겠다고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30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00년대 초중반의 부동산장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집 사겠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만나보게 되는 첫 규제책이 이때 있었거든요. 그게 있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2011년, 12년 1월 가면서 부동산 지수는 하락합니다. 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고덕 2단지, 고덕 그라시움 한 2000세대 정도 일반 분양했었죠. 분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분양도 있었고, 신촌숲 아이파크 분양도 있었고, 신촌 그랑자의 분양도 있었고, 좀 유망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겨울철 날씨 추워지면서부터는 부동산 시장 지금 뭐 피가 없대요, 마이너스래, 뭐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긴 하고 좀 얼어붙은 심리를 커뮤니티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얼어붙은 심리도 있는 한편에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방문자는 줄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사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시절이 그럼 끝이냐, 2017년 1월이 끝이냐, 근데 이걸 보시면 더 놀랄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2017년 1월이 여기에요, 그래프상. 1월부터 2월달도 약간 안 좋거나 비슷하거나,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1월보다 2월이 더 안 좋았어요. 244만이었다 239만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2016년 10월 이때가 얼마냐면 340만 정도인데 부동산 스터디 카페 리즈 시절이구나, 리즈 시절은 가는구나, 이제 다시 하락하구나 했지만 사실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2017년 3월, 4월, 5월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2017년 5월에 역사를 씁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역사상 정고점을 돌파합니다. 진짜 특수라고 생각했던 2016년 10월에 340만을 돌파해서 398만, 400만을 거의 찍게 됩니다. 2017년 5월. 17년 5월에 뭐가 있었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막 멈춰서 있는 것 같았던 부동산 시장이 막 엄청나게 달아오르죠. 그러면서 2017년 6월에는 완전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600만의 회원이 방문을 해요. 이게 부동산 서울 수도권 서울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보면 되게 추세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잠잠하다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관심이 결국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시세가 오르는데 영향을 끼쳤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부동산 지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얘기할 때 뭐였어요?
그러면 부동산 지수가 지금 역시 부동산 지수가 하락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최근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이버 카페의 통계 시스템이 2017년 6월 기점으로 바뀝니다. 7월부터 새로운 통계 시점이 나와서 전혀 다른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방문 횟수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입니다. 6월달이 얼마였어요? 600만이었죠. 이게 지금 400만이고, 800만이니까 중간 한 이쯤 600만입니다. 6월달은 600만이었는데요. 자, 6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뭐 별로 그렇게 세지 않네요. 그런 시장의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자, 7월달 보세요. 600만에서 넘어서서 올라갔죠. 그래서 7월달에는 660만 정도가 방문했어요. 그 다음 8월달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 부동산 스터디 카페 역사상 최대치 800만 방문자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고점입니다. 저는 북카페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내에서 갈등도 가장 심했던 시기죠. 800만 방문객이 오고요. 9월 달엔 어떻게 됐냐면 다시 줄어들어서 한 677만 정도로 줄어듭니다. 7월보다는 아직은 높은 수치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세요. 6월 달에 600만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죠. 그 전에 보면 이렇게 5월 달은 390만이었고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10월이 340만이니까 이쯤이었어요.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한 요 정도였는데 부동산 지수는 계속 상승한 겁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고점 찍으면서 6월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럼 10월 달은 얼마 정도 될까요? 사실 이제 10월달 지수는 이번 달이 지나야 이제 통계에 잡힐 텐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제가 주별로 잘라봤거든요. 그래서 10월 1주, 2주, 3주, 4주에서 더해봤더니 거의 한 700만 정도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9월달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일 것 같아요. 높은 수치인 이유는 이게 분양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1월에도 앞으로 유망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지금 고덕 아르테온이 제일 큰 인기 단지였고 지금 뭐 녹번의 그 응암 2구역 또 그렇고 사가정 면목 3 재건축도 그렇고 이런 데들도 지금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뭐 들어가는데 줄 선다 어쩐다 하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11월 달에는 하남 가밀지구의 민영 아파트 그래서 그게 포엘시티 하남 가밀 포엘시티 한 그것도 2600세대 2700세대 되거든요. 하남 가밀도 있죠. 신길 뉴타운 이제 아직 뭐 신길 3구역 포스트코가 남았지만 신길 9구역 신길 뉴타운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안고라고 할 수 있는 신길 9구역 힐스테이트 클라시온이었나? 정확하게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신길 9구역도 분양이 있죠. 여전히 유망 분양 물량들 뭐 11월 달에도 준비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양 단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북카페에 들어와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청약을 해야 될까요?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11월도 유지가 될 거는 같은데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가 있네요. 보니까 11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을 거고. 근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사실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어떤 임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주거복지 로드맵 만약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2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면 또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트래픽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아직까지는 자꾸 언론에서 또는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좀 그걸 딱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례들을 제시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11월 달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역 선정하는 부분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은 없기 때문에 사실 서울 수도권 중심에 이런 얘기가 많은 북카페에서는 좀 트래픽하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변수고 11월 달에 실제로 이제 그런 유망 분양 물량이 있지만 전체적인 트래픽이 부동산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조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무튼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부동산 지수를 얘기한 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간접 지표로 의미가 있고 한번 통계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같이 본 거예요.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카페 안에서 이런 정도만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검색량이라든가, 사실 그거는 지금도 볼 수 있긴 할 것 같네요. 어떤 검색어를 검색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에서 무슨 이름을 검색하거나 부동산 관련된 키워드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내용을 추려서 사람들의 관심 흐름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그런 흐름의 변화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뭐 상승, 하락 등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나요? 그 구글 알파고가 이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앞으로 다음 수를 어떤 걸 두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그게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어떤 트레이더들, 뭐 이렇게 주식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걸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를 연구하는, 이게 그런 게 이런 부분이 옮겨져가지고 앞으로 이제 IT 기술자들이 증권회사 직원을 대체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이런 키워드를 놓고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면 어느 지역이 유망할 거다, 어느 쪽에 검색 트래픽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저런 지역은 지금 그런 관심이 줄어드는 때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초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빅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회사 창업해도 되게 재밌겠는데요? 좀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방문해주시는 회원 또는 비회원들의 방문 횟수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부동산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예.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